자, 갑진을사부터 보겠습니다. 갑진을사 복등화. 갑진을사는 덧불복자 등등자죠. 등등자화. 등불을 덮는다.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볼게요. 자, 지인이 식시. 지인은 식사 시간이다. 지인 시가 7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죠. 그러면 8시에서 9시니까 화나죠. 사위 일중 사시는 하루의 중간이다. 중천, 해가 중천에 떠 있다. 그 말이죠. 일지장오, 해가 오시로 가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진사오, 그러면은 아침에 밥 먹을 때, 그 다음에 사시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고, 오시는 한낮이죠. 11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니까. 그래서 염양지세, 이 양의 고운 햇빛이, 이제 양은 여기서 보면 햇빛의 그런 그 말하니까 양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고운 양의 기운이 그러한 세력이 광어 천하에 빛을 낸다. 하늘 아래, 정확히 말하면 하늘 아래에서 빛이 난다. 그리하여 가라사대 복등화라고 한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뭐예요? 해가 이렇게 아침밥 먹고 나서 해가 중천에 뜨고 오후를 향해서 오시를 향해서 갈 정도면 환히 빛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뭐 전등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등을 덮어버리는, 전등이 이미 켜져서도 전등으로 해서 밝아지는 게 아니라 해로 인해서 이미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등을 덮어버리는 그런 때다. 그러니까 아침밥 먹고 점심 먹을 때 사이가 그 전등을 덮어버릴 만큼 밝아지는 시기다. 이런 의미로 좀 이해가 돼요. 금잔, 그러니까 금빛으로 된 등잔이겠죠. 금빛으로 된 등잔이 흔들어요. 빛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초롱불이라든가 등잔불 있었잖아요. 그걸로 금으로 만든 잔에서 이제 불빛이 이렇게 막 흔들리고 옥대에서도 이 예쁜 그러한 불빛을 토해내긴 하지만 토해내고 그 다음에 조1월 불조처 태양과 달이 불조처 비추지 않는 곳을 비추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태양과 달은 이게 그늘지게 하는 것은 비치지 못하죠. 그런데 그런 것은 이 금잔이라든가 옥대에 있는 촛불 같은 게 이런 게 비친다는 뜻일까요? 이게 그렇게 하면은 요걸 목적으로 보면은 1월 불조처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비치지 않는 것을 비치고 이런 말로 되는데 이게 지금 진시간과 사시간이란 말이에요. 좀 애매합니다, 해석이. 그래서 명천지, 천하를 밝히죠. 하늘과 땅을 밝히긴 하지만 미명시, 아직은 밝지는 않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그늘이 있는 시간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돼요. 완벽하게 오후에 1시 이후로는 환하게 빛나겠지만 아침밥 먹고 오후 11시에서 1시 반 사이 될 때까지는 그 진시와 사시 때는 햇빛이 뜨긴 뜨지만 약간 어두운 데도 있고 그런 것은 뭐다? 이 등불이, 그러니까 등잔이라든가 이런 불빛이 비추고 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까? 문장이 명백하지가 않네요. 일단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쨌든 햇빛이 뜨면 그 등잔빛 등 것을 다 덮어버린다. 이 정도 의미에서 갑진을사를 복등화로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병오정미 천하수. 병오정미면은 한낮이겠죠. 자, 오시면 한낮이죠. 미도 한낮에 병정 다 여기는 불바닥에 환한 시간이죠. 그쵸? 병오정미는 전부 불이면서 대낮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환하다. 천하수 하늘에 있는 물이다. 하늘 호수에 있는 물이다. 하늘물이다. 한번 볼게요. 병정 속화. 병정은 화에 속한다. 당연하죠. 오위 화왕야. 오때가 가장 화가 왕성한 그거고요. 오왕지고 이 나붐 내수. 그런데 나붐은 뭐다? 수이다. 수자화출.
수는 자, 스스로 자죠. 수는 스스로 화출, 불이 나온다. 수는 스스로 불에 화에서 나타나니 화가 나타나니 비은한 불능유야라. 은한이 뭐죠? 은하수죠. 은하수. 은한이 맞죠? 은하수? 은한 한번 찾아볼까요? 은하수, 은하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하수가 불능유하라.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즉에 가면 은하수가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다. 즉 비은한 이렇게 해석하네. 비은한 은하수가 아니면 불능유라 있을 수가 없다. 즉 존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천문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수는 스스로 화에서 나타나니 은하수가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고왈 천하수. 그래서 천하수라 하는 것이다. 기랑 승강. 기는 당연히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렇죠? 당연히 오르승 내릴 강. 이게 이제 항복할 때는 항으로 읽죠? 기당 승강. 기는 당연히 올라가고 내리니.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자, 비 쏟아질 폐연 장님. 비가 쏟아지고 그래서 뭐요? 장마가 만들어지고 그 말이죠. 비가 오는 모양이 자연히 장마가 되며 그렇게 해서 그랬네요. 비가 쏟아지는 그러한 것이 장마를 만들고 생황이 뭐예요? 생황이 유재물지공이라. 그 물건을 가지런히 자라게 하는 공덕이 있다. 어렵습니다. 자, 저도 나부보행을 처음 공부하면서 갑자기 한문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자, 병정속화, 병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호정미 천하수, 병정속화, 병화정화는 화에 속하고 오이화왕지, 오는 화의 왕지에 속하고 화의 왕지가 되고 이 나붐 내수. 그런데 나붐은 수이다. 수자 화출. 수가 스스로 화에서 나오니 화가 나오니 화에서 나오니 그러면 수자 어출 이래야 돼. 수자 화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말 좀 해요. 수가 스스로 화출 불빛이 나오게 한다. 불이 나오게 한다. 수가 스스로 불이 나오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석은 수는 스스로 화에서 나타나니 이 말도 좀 애매해요. 어쨌든 은하수가 아니면 불능유하라 있을 수가 없다. 불능유하라 있을 수가 없다. 있게 할 수가 없다. 지기가 그랬죠. 그리하여 왈 가라사대 천하수라 하는 것이다. 기당 승강 기가 당연히 올라가고 내려오고 폐연장님 그 비가 쏟아지는 것이 그러한 모양이 장마를 만들고 생황유 재물지공 그 생황함이 뭐다? 있게 된다. 재물지공 그 만물을 가지런하게 나란히 가지런하게 하는 그러한 공덕이 있다. 그 말이죠.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신기유 대역터. 자, 여기 뭐 역자도 되고 다른 의미가 있나? 역참. 자, 보겠습니다. 무신기유 대역터. 신유의 무기니까 터죠. 자, 신유의 권. 신은 권이 되고 땅이 되고 권이 땅 바로 나오네. 권이지 권은 땅이 된다. 신은 권이 되고 권은 땅이 된다. 유위태 유는 태가 되고 태위택 태는 연못이 된다. 무기지토 무기는 토죠. 무기토는 가어 권택지상 땅과 연못의 위에서 더해진다. 그래서 이 무기토 무와 기의 토는
공과 태그 위에서 위로 더해지니 기타가 아니면 기타 부박지토 아니다 뭐죠? 기타 다른 뜰부자 열불박자죠. 뜨고 엷은 그러한 토가 아니다. 토가 두텁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이 무기토는 이러한 공과 택에 그 위에 더해지게 되니 기타 떠서 엷게 되는 그러한 토가 아니다. 고왈 대역토. 그래서 큰 역토다. 큰 역의 토다. 여기서는 역으로만 뭐죠? 그 역참 뭐 이걸로 이야기는 좀 그러네요. 대역토다. 대역토가 다른 말이나 혹시 있나 찾아볼까요? 한자가 60화갑자에서 무신기에 붙인다. 그럼 신은 육십화갑자에서 무신 기위에 붙이는 나붐. 요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죠. 신은 역마요. 우리 역마 그거구나. 신은 역마요. 무는 태산이며 유는 늪이요. 기는 평지인데 산은 깎아서 평지로 만들고 늪을 메워 천하의 큰 도로가 개척된다는 말이다. 그럼 좀 이해되시죠? 무토는 원래 큰 산이잖아요. 그쵸? 태산이고 큰 산이고 유는 늪이고 택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유는 이 택, 연못이라고 했잖아요. 연못. 무토는 큰 산이고 고는 그냥 땅이고 택은 연못이고 그러면은 그다음에 큰 이 무토는 산이고 이제 기토는 얇은 산이죠. 그러니까 이제 뒷밭 같은 거. 기는 뭐라고 됐죠 여기서? 기는 평지. 그렇죠? 우리 물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토는 큰 산, 기토는 뒷밭 같이 이제 농지나 전답을 의미하니까요. 택은 못이고 고는 땅이고 그렇게 그런 데서 이게 이제 이런 땅 위에 더해지게 되니 기타 얇게 뜬 그러한 땅의 모습이 아니고 무토가 얹어져서 큰 역토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귀식 그 기가 돌아가서 쉰다 무슨 말입니까? 기운이 돌아가서 쉬고 물당 수렴 만물은 마땅히 뭐예요? 수렴하는 거죠. 당연히 거둔다. 그리하여 고운 그리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무토 큰토 신은 연못 이제 땅 기는 평지 땅 유는 연못 그래서 이것들이 결합돼서 대역토가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술 신의 차천금 자, 비녀체 또는 비녀차 그 다음에 팔찌천 자 비녀차 팔찌천 왜 비녀하고 팔찌가 나왔을까요? 자 경술 신의 봅시다. 금, 지, 수리, 세. 자, 금이 술에 다다르면, 술에 이르면 이세, 쇠약해지고, 지해, 위, 병. 자, 금이 해에 이르면, 해에 이르게 되면 이 병, 병이 드니, 금이 술에 들면 쇠약해지고, 해에 들면 병이 되니. 그러니까 금은 술에서 쇠고, 그 다음에 해에서 병이 된다 그 말이죠. 김기쇠병 김이 이미 쇠약해지고 병이 들었다. 즉 성유의라 진실로 부드러워진 것이다. 쇠약하게 병도 진실로 부드러울 요자니까 부드러운 것이다. 금이 원래 딱딱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금이 술이나 해에 들어서는 어떻게 돼요? 이미 금으로서의 금이 제철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금은 어디서 강하죠? 신유에서 강하다고 그랬죠. 근데 술에는 가을 끝자락과 겨울로 들어가면 이제 약해지는 물러진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즉성유의라 즉 진실로 부드러워지는 것이다. 고왈 그래서 일컬어서 차천금이라 한다. 차가 뭐예요? 비녀차 팔찌천
예, 부드러워서 다듬었다는 뜻입니까? 자천금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고, 형이 성기, 형체가 이미 그릇을 만들었고, 형상은, 형체는 이미 그릇을 만들었고, 화식, 광발, 화려하게 꾸며서, 식자죠? 꾸며식, 화려하게 꾸며서 광발, 빛이 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싫어할 염자거든요. 염호 생황. 생황에서 싫어하니. 생황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생황함을 싫어하니. 기호 장체. 어디에 귀함이 있어요? 몸을 숨기는데, 형체를 숨기는데, 감추는데 귀함이 있게 된다. 요 호는 어조사호도 있지만 앞에 그 어처럼 아까 어가 있었나요? 어디? 거기처럼 어디에서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을 감추는 데에 귀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해석도 그렇게 했죠. 형체를 갖추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했는데 목적으로 했는데 어쨌든 이 몸을 장체, 몸을 감추는 데 호는 어디에 귀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화성상형, 불빛이 성하고 불빛이 왕성하고 형체를 상하게 하면 화가 번성하면 금이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우리께 이제 물상론에서 이야기할 때 신금은 우리가 다듬어진 보석이라고 해요. 다듬어진 보석. 경금은 원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용광로, 재련로가 이제 우리가 정화로 이야기하죠. 그 정화가 필요한 건 뭐예요? 경금입니다. 경금. 신금은 이미 다 다듬어져서 만든 보석이기 때문에 정화가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정화가 오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보석을 왜 또 다시 용광로에다 넣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화의 기운이 강해지면 이미 다듬어진 그런 보석들이 손상을 입는다는 거죠. 모양에. 그렇죠? 불길이 가면 금 장식구가 어떻게 돼요? 형체가 변형되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이 불이. 그래서 마침내 불이 기뻐함이 없다. 기뻐하지 않는 바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지 못하다. 지금 가면 마침내 불이 기뻐하지 않는 바가 된다. 대열비자니까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자개축 보겠습니다. 임자개축. 상자목이에요. 상자목. 뽕나무 상자죠. 뽕나무상. 그 다음에 산뽕나무자. 산뽕나무가 잎이 작은 뽕나무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뽕나무는 누에를 키울 때, 시골에서 누에를 키울 때 보면 뽕나무는 이제 나뭇잎이 커요. 근데 산뽕나무는 잎이 조그마한 것 같은데 그걸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임자개수는 뽕나무네. 뽕나무. 왜 뽕나무인가 볼까요? 뽕나무상, 산뽕나무자니까 어쨌든 상자가 뽕나무 목이니까 임자는 물이죠. 개도 물이에요. 임자개는 다 물이죠. 축은 뭐예요? 축축한 터죠. 해자축이니까 겨울의 마지막 터란 말이에요. 전부 물기만 잔뜩 있는 거죠. 지금 임자개 축은. 자, 볼까요? 본문이 왜 그런가? 자, 예측해 봅시다. 자석수. 자는 뭐에 속하죠? 수에 속해요. 축석금. 축은 어디에 속한다? 금에 속한다. 수방생목. 수가 바야흐로. 이제 이거는 바야흐로 막 뭐뭐 하려고 한다. 그런 말이죠. 바야흐로 목을 생각하려고 한다. 당연히 해자축 다음에 뭐가 와요? 임묘진. 봄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수가 녹으면서 봄의 목을 생해 주려고 하는 거죠. 금, 즉 벌지. 근데 금이 이거를 버려요. 칠벌이죠. 금이 수가 목을 생해 주려고 하는데 금이 목을 쳐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뭐뭐와 같다. 상자, 방생. 뽕나무가 바야흐로 생하려고 한다. 맞습니까? 해석이? 마치 상자목이 바야흐로 생겨나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금이 나무를 치려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뽕나무가 바야흐로 생겨나려고 한다. 그래서 편자를 읽어야 되나? 변을 읽어야 되나요? 인편 이게 뭔 자죠? 장벌인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편할편, 똥오준변, 편할편, 똥오준변, 죽일장이네요. 죽일장.
죽일장. 예, 제가 이거를 안 써놨을까요? 죽일장. 자, 사람은 편, 이, 장, 벌. 죽이고 벌하려고 한다. 상자목을 곧 벌먹하는 것. 사람들이 상자목을 곧 벌먹하는 것 같다. 마치 이것은 그러니까 수가 목을 생하려고 하는데 금이 목을 치는 것은 마치 상자목이 그러니까 뽕나무가 막 생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편의대로 즉 임의대로 이것을 쳐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그리하여 가라사대 상자목이라고 한 것이다. 상자목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봄에 사람들이 상자목을 임의대로 치나요? 그러니까 누에를 먹이기 위해서 뽕나무를 가지채 쳐가지고 던져주는 경우는 있어요. 뽕나무 잎을 따기도 하지만 가지채 그냥 던져놓고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뭔 말인지. 어쨌든 앞에 말은 이제 임자 개축에서 자 임자 개수는 전부 물이에요. 이거 자 물이고 금은 금인데 이게 마치 이제 수생목으로 목을 생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축이 금이다 보니까 금이 금목으로 목을 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뽕나무가 바야흐로 막 생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편의대로 자기 입맛대로 그냥 이것을 쳐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서 상자목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 같아요. 기거 반굴 기가 존재해요. 거하예요. 어디에 머물어요? 이게 반굴 이게 소반반에다 구필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했죠? 기운이 굽어져 꾸불꾸불하게 머물고 구불구불해진 서반에 머물고 그 말이죠. 기라고 하는 것이 구불구불해진 서반에 머물고 이게 굴자가 구필굴 거수지 물에 머물고 수의 지지에 머물니 미시 아직은 베푼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베푸지 않았다 뭐다 도부죠. 도끼도자 도끼부자 칼도자 도끼부 그래서 칼과 칼과 도끼 지로 도끼에 수고로 아직은 베풀지 않았다. 도끼로 나무를 쳐야 되죠. 그쵸? 그런데 그 기가 구불구불한 소반에 머물고 그 다음에 또 수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수의 지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은 칼과 도끼를 쓰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보여요. 수가 목을 생하려고 하는데 도끼가 나무를 쳤다. 이것은 상자목을 생기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냥 그걸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으므로 상자목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가 이 구불구불한 굽혀진 그러한 소반에 머물고 또 수의 지에 머무르기 때문에 아직은 칼과 도끼로 친 게 아니다. 아직 치지 않았다. 수고롭게 베지 않았다. 이런 말로 보여요. 뭐라고 해석했죠? 칼과 도끼의 도구를 아직 베풀지 않는다. 직역이면 그거고 칼과 도끼로 수고롭게 베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아직은 기운이 굽어져 꾸불꾸불하게 머물고 수의 지지에 머물게 되니 칼과 도끼로 아직은 쓸 필요가 없이 아직은 그 힘이 미약하다. 이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